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9일 한겨울 밤 예. 아,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담배 펴서 그런가 갑자기 재채기를 안 하다가 음,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옥션원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녹화분이니까 지금 라이브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6시 반에 제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이번 주는 거의 지금 6시 반에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꼭 지킬 수 있도록 적어도 휴일을 빼고는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는 항상 6시 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경매를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 왔고 어 거의 뭐 경매 관련한 원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경매 채널을 처음 열었고 팟캐스트에서 경매 얘기를 처음 시작한 게 저였어요. 예, 저였는데 뭐 그냥 대충 하다가 말한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본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저야 뭐 안티들하고 시비 털다가 이제 말았지만 원래 처음에 하면 그래요. 처음에 하면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모니터 띄워놓고 편집 없이 떠들던 것도 제가 처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부동산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경매 물건 소개하고 뭐 이런 시도도 제가 처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원체 이제 존재감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제가 6시 반에 하는 이유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상담의 90%는 사실은 그냥 포괄적인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은 처음 의뢰하는 거지만 답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부담 없는 질문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은 사실은 경매 당일이에요. 예, 경매 당일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물건,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을 경매할 때는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많이 했다고 해서 예, 긴장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긴장성에서 오는 도파민, 뭐 이런 거, 흥분되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경매에 좀 취하는 것도 있어요. 예, 사람이 힘들어도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예, 우리 뭐 시험장에 갈 땐, 예, 수험표 놓고 가는 실수. 왜 저런 실수를 하지? 하지만 해요. 예, 하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 뻔한 실수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새벽 시간에 경매에 내가 꼭 오늘 경매 참여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말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예, 시간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공개된 자리에서 뭐 이 유튜브 이 채팅을 통해서 물어본다?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드리거나, 예,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대부분은 오픈해도 돼요. 예, 오픈해도 되고 또 우리 경매를 갖다가 나만 혼자 숨어서 싸게 먹어야지 이러다 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조용히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서 내가 좋아한다라고 선언하면 뭐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죠. 일단 예, 나도 좋아했는데 예, 나보다 더 용기 있게 내 친구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양보하죠. 예, 양보하고 다시 한번
또 내가 과연 해야 되나라고 더 생각하게 하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오히려 더 노출시키는 게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주클럽이 지금 회원이 저희가 350명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죠. 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제가 한참 재밌게 할 때 이제 그런 식이었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한 300명이 넘다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도 저희는 뭐 100명 이상씩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분,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친정집이 바로 그 뒷집인데 뭐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아니 그거는 내가 좀 하고 싶다. 당신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하시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공개되면 또 자기가 그 이런 입장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지. 그걸 또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경우는 확률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그런 뒤통수 친다라는 건 내가 피해의식에서 오는 거지. 사실은 이게 똑같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아이고 계속 괜찮은데 이 담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 좋다고 선언을 했어도, 그죠? 우리 1988 그거 보면, 전 그 드라마 보지 않고 짤만 좀 한 번씩 덕설이 나오는 거 이게 좀 봤는데, 한 편도 제대로 못 봤어요. 1988을. 근데 뭐 재밌게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그죠? 서로의 걔네들 친구들끼리 좋아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씨, 저 새끼가 내 여자를 뺏어가서, 그게 아니에요.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오픈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들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 가격을 얼마에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그 가격에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남자는 주먹 하면서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죠? 내가 주먹을 내겠다라고 선언하면 상대방은 최소한도 뭐는 안 내요. 가위는 안 내죠, 상대방은. 주먹 아니면 보자기잖아. 그죠? 상대방도 주먹 아니면 보자기예요. 주먹 아니면 보자기. 예. 그죠? 내가 주먹이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내가 보자기를 내면, 보자기를 내면 걔가 분명히 내가 난 주먹 낼 거야라고 선언을 했어도, 내가 보자기를 내면 상대방은, 그죠? 보자기 내도 주먹 낼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럼 비기거나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확률상 50%로 더 높아지는 거죠. 질 확률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먹 가위 보잖아요. 가위하고 보자기를 내야 되는 건데, 야, 남자는 주먹이야, 씨. 야, 주먹 낼 거야, 난. 너 뭐 맘대로 내. 라고 해서 내가 주먹을 딱 선언해 버리면, 상대방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보자기를 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죠. 내가 보자기를 낼 걸 생각해서 제가 가위를 낼까? 근데 진짜 주먹을 내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론 뭐 그것도 또 내봐야 알지. 그건 나머지 운명이에요, 운명. 70%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30%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최선 중에 나의 역할은 한 10% 정도면 진짜 큰 거고, 나머지는 주변의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내가 리더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작아요. 작은데 또 그거마저 없으면 또 될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음, 음. 자, 옥션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새벽에 이 시간에 뭐 라이브로 경매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뭐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하겠고, 대답하기 싫은 거는 싫다고 이야기할 테고. 아,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죠, 뭐. 예, 그리고 같이 찾아보면 돼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감이 좀 떨어졌어요. 하도 지금 뭐 빚에 시달려 가지고 사람과 빚에 시달려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들다 보니까 아이들도 또 한참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어떤 그 무게짐을 한참 지는 저도 나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깐 오히려 저는 경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자, 부동산 경매에서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연말이니까 경매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론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접 자격증을 땄다. 예, 그 친구가 용접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어? 학원 강사나 뭐 교단에 서서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실습이나 하고. 전쟁 났을 때 교관이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생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관의 가르침이 중요하죠. 학교 다닐 때는. 예, 그게 최대한의 실전을 경험해 보는 거니까. 하지만 전쟁터에 갔을 때는 누구예요? 고참이죠. 예, 거기서 먼저 자기보다 먼저 싸워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경매를 잘해야겠다. 예, 이거는 요즘 시대에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필드에 들어가서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대단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법학에서 파생되고 또 형사법에서 형사 절차법이잖아요. 그죠? 아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 절차법이에요. 민사법 중에 우리 민사법 중에 민법이 있고 민사 절차법이 있잖아요. 가족법이 있고 예, 기본을 알아요. 예. 그러면 그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은 학문적인 깊이가 별로 없어요. 누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건데 그냥 아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데 이거 많이 외운다라고 해도 필드가 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한번 보고 내가 모르면 요즘 인터넷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 휴대폰 꺼내 가지고 내가 용어라든지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얘기 했어. 그러면 검색해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예. 그 그냥 검색하면 돼요. 예. 검색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다만 인제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뭐나 했을 때 그래도 짬밥 있잖아. 다 물론 알게 될 거지만 예. 내가 좀 더 쉽게 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거죠. 예, 같이 해 주는 거고. 공식적인 상담비는 원래 제가 10년 전부터 그 1 0 원이었어요. 예. 예. 예, 1 회당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안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딴에는. 예. 네. 예, 그 안 좋은 이유가 우리 여러분들 경매에서 이 얘기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백날 자료 보고 뭐 그 저기 뭐야 전문가라고 뭐 노인네들부터 해서 젊은 애들까지 뭐 지금 카메라 들고 막 유튜브 찍는 사람들 많은데 다 소용없어요. 자, 이게 제가 썼던 명작의 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철학은 제가 쓴 과거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참 웃긴 게 지금 우리 부동산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 뭐 책 몇 권 내고서 책 내고서 뭐 경매 좀 했다고 하고 뭐 전문가라고 떠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기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기획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한 사람들이 계속 얼굴만 바꿔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바지를 세워서. 예. 제가 여기에서 제 책은 저기 지식블럭닷컴 들어오시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뭐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 도서관에도 있고 뭐 중고책이 지금 올랐나 내렸나 모르겠는데 아유 간질간질하네. 있는데 그런 거죠.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예. 하여튼 여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예,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어떤 마인드로 해서 쭉 했는지, 예, 이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제가 전문가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10년이 벌써 더 된 거죠. 예, 예,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책 3권을 1년 동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월세 염장지르기 책은 딱 한 달 만에 쓴 거예요. 앞에 2권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한 달 만에 쓴 책이. 예, 이게 제일 공들여서 쓴 책이에요. 이 첫 번째 책은 출판사에서 너무 많이 손을 댔어요. 제가 썼던 글에 대해서 그 첨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가공을 좀. 근데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예, 근데 제목을 잘못 썼어요. 전원마을 염장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전원주택 염장지르기, 뭐 부동산 염장지르기 이렇게 책을 썼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실수를 깨닫고 쓴 게 이제 월세 염장지르기. 예,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 예, 개인적으로 제일 저의 철학이 담아 있었던 거는 이 책이에요.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은 과거의 블로그 글을 좀 정리한 거예요. 이미 써놨던 글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책은. 근데 이런 거죠. 경매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뭐 필드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가 그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자, 대표적인 예로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또 계셔. 어?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저걸 해야 된대. 간부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얘기 좀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판매소는 거의 노조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자,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현대자동차에서 여기다 대리점을 내실 생각이 있어요라고 현대본사에 조율할 수 있으면 퍼펙트죠. 그죠? 예전에 우리 건물에 은행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건물을 진 다음에 은행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은행에서 은행 관계자와 국민은행 관계자하고 사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국민은행이 들어갈 테니 건물 지을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전세보증금으로 너한테 줄게. 그리고 돈이 조금 더. 그래, 너하고 술도 한잔 마셔야 되고, 뭐, 네 아파트도 하나 더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이고, 뭐 어때? 대출을 좀 더 해줄까? 아니면 전세보증금 좀 더 해줄까? 예.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이 상 가져가지고 여기 스타벅스 입점할 예정이에요. 이딴 식의 허위가 아니에요. 다 그런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할 때 제가 책에 썼던 게 그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경매를 진짜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익률 장난 아니에요. 이분이 뭐였냐면 축협에서 일을 했어요. 축협에서. 그러니까 축협에서 누가 축사를 필요한지 알고 누가 축사가 경매가 넘어가는지를 알아요. 사료값이 밀려서. 그러니까 옥천 같은 경우는 저쪽 예산이나 우리 시골 달리다 보면 똥 냄새 많이 나는 곳 있죠. 예, 우리 가다 보면 고향의 냄새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이 어디냐면 지자체에서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잘 해주는 지역이에요. 우리 저쪽 서산 예산 쪽이라든지 저 김제 쪽 뭐 이런 곳. 예, 그런 곳은 잘 해줘요. 어차피 뭐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땅만 넓으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가 전원주택으로 많이 좀 인기가 있고, 옥천이 이제 그랬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금강 수변구역이 전체 옥천군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산 빼고, 도심지 몇 군데 빼고는 다 금강 수변구역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금강이 사천이니까 뱀사자죠. 막 꼬불꼬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금강이에요. 막 지류까지 합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원 줄기도 되게 막 거칠게 이렇게 휘돌아 감아 돌아요. 그래서 휘돌아 감아 도는 뭐 그런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나온 배경이 옥천인데,
그러다 보니까 축산 허가가 안 나요. 축산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산 허가 난 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내가 못 빼서 축사 같은 경우도 비싸단 말이에요. 축사 자체가.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축협에 있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 받아서 자기 지인을 통하거나 자기가 낙찰을 받거나, 그러니까 누가 경매 나올 줄 알잖아요. 그죠?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필요로 하는지, 누가 지금 소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팔아 넘기면서 자기가 대출을 만들어줘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축사를 볼 때 내가 귀농을 생각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격만 보고 경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같은 걸 사더라도 원가가 다른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왜 경매가 일정 금액 이상 안 떨어지냐면요. 자,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경매 나온 물건을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겠어요? 그 아파트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고, 내가 일반 매매로 이걸 3억 5천에 지금 여기 시가가 내가 3억 5천이면 나한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B라는 곳이 3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는 이걸 소기해서 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파트는 너무 경쟁력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무슨 미용실에 파마약을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경매로 딱 건물이 상가 건물이 나왔는데, 야 여기 미용실 하면 좋겠다. 저번에 무슨 미용실의 실장이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사서 내가 얘기하면 되지. 그죠? 아니면 내가 사서 그 친구를 꼬시면 되지. 예? 이거는 못 이겨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경매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임장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뭐냐면 일단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킹 왕짱, 대마왕, 뭐 무슨 그 이름들 보면 유치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뭐 경매 뭐 마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노인네 나와서 떠들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던데, 심지어는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젖비린내 나는 애가 나와서 뭐 세상을 아는 것 마냥 어?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 몇 억씩 되는 그 물건을 살 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마치 뭐 망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더 똑똑해 이딴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은 수준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에 넘어갈 정도로 아주 약해져 있고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욕심만 있는 거야.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은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춰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딴 수준 낮은 거에 넘어가지 않죠. 자, 봅시다. 경매는 일단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이 없으면,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보다 그 부동산 물건을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그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구에서, 대구가 저는 되게 그 안 좋게 많이 말을 해요. 그쪽 시장 자체가. 일단 저 코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뭐 만나는 분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 대구예요. 씨. 예. 야, 술도 잘 사주고. 자, 뭐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근데 이분은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상가 건물을 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없어요. 왜? 이 상가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서 자기가 노느니, 그죠? 일할 때 나가고 이제 어차피 이제 저기 뭐 한갑이 넘었으니까 일거리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자재 남는 걸로 고쳐서 자기가 1년 동안 이거를 다듬고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오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이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도 다니고 주변 관계니 뭐니 원체 사이가 좋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팔아도 이 사람은 팔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 네트워크가 있고. 예? 그 사는 사람한테 눈탱이 안 씌워도 이 사람은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짜리 상가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5억 정도 들여도 이게 돈이 남아 안 남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7, 8억에 주고 사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돈 벌어? 아니, 참여했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기 경쟁력. 예? 제가 이 지금 채널을 열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운이 70%예요. 10%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0%는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는 내 주변에서. 예? 이 20%가 만들어지는 시장. 그게 제가 사실은 만들려고 했었던 저희 지주클럽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정책이 있지만 지금 다시 이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사면 싸요. 싼데 일단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야도 있고 더 잘 아는 지역도 있고 또 저보다 돈도 더 있을 테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땡중이 하는 소리보다 나니까. 그죠?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제가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이 더 뛰어나다. 당신이 잘 생각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뜨린 게 있으면 제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부족하면 실수하지 않게 제가 그 가이드라인, 커트라인을 제시할 수 있죠. 내가 실력이 너무 좋은데 겸손한 것도 예,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예, 내가 실력이 있으면 벌써 이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그거는, 예, 왜 제가 경매 제일 잘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상업적인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더 잘하는 분야인데 근데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한테 복종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어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딱 그 사람들은 제가 허경영 씨를 한 몇 번 만나고 나서 느낀 건데, 그것도 만나려고 그러면 10만 원만 내면 만나주더라고요, 일단. 근데 아유, 그 현실을 봤죠. 실체를 봤는데 이 사람은 선수예요. 선수가 뭐냐면 자기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할 사람 안 당할 사람을 딱 하도 뭐 수도 없이 겪었으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능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매에 대해서 서두 부분을 28분 동안 얘기했고요. 자, 오늘 경매가 별로 없으니까 예. 우리 이제 종강이죠, 종강. 내년에 모시고, 그리고 어 이죠. 뭐 아직은 뭐, 예. 자, 경매 샘플에 창원시 아파트 나와 있네요. 6억 4,700에 5억 1,700. 자, 그리고 오늘 경매부터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오늘 시간에는 그 조금 길게 갈게요. 우리 부동산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분이 계시지만 저는 일단 예, 8시 반까지 알차게 가겠습니다. 자, 경매 일정부터 볼게요. 의정부죠? 아니, 예, 의정부 본원이니까 의정부구나. 예, 경기도. 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그리고 이제 이게, 요런 물건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아니고. 자, 오피스텔 물건이 또 떼거지로 나왔습니다. 떼거지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분양이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화도, 그죠? 남양주시. 상가네요, 그죠? 4층. 예. 6층, 7층, 705. 전체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채권자가 저축은행이거나 대부업이면 이런 변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서 최대한 됐고요.
신축이 아니에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고 현재 이렇게 해서 이미 경매가 들어와 있어요. 60억이 저축은행에서. 아, 43개가 나왔어요. 43개가. 한번 봅시다. 저기 낙찰된 게 있나요? 이건 전체가 거의 다 나왔네. 그죠? 매각이 됐어요. 2100에 밑에 죠 예. 그죠? 또 요것도 매각이 됐어요. 단독이에요. 100%. 임금자님. 상속인 권영록의 상속인. 상속인. 이게 지금 이제 저거군요. 우리 상속되면서 상속되면서 이제 그 채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세 받다가 잘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현재 부동산 중에 부모 세대들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전쟁 끝나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죠. 지금 이제 70 넘으신 분들 저희가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고 그러니까 전쟁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태어난 분들이 1차 베이비붐 세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싸질러 놓을 때가 저희가 2차 베이비붐 세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까지 정리가 돼야 MZ 세대들이 살만한 세상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들이 이제 물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건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물건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 자체가 많이 오버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끝났는데 사용기한이 남아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가 잔상 때문에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 세대별로 건물이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냐면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초가집이 뭐 300년 후에 초가집이 다른 주거 형태로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직업이라든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세기 때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그죠? 네. 우리가 2000년도 넘어오면서 우리가 저층도 심지어는 요즘 2층도 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그전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네. 특히 경매 방송이나 부동산 전문가 방송이라고 떠드는 친구들의 방송들을 보면 리모델링 하는 걸 갖다가 쉽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고. 네. 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네. 자, 이 물건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뭐가 눈에 띄나요? 화물차? 네. 화물차 3,640만 원. 예, 아줌마 주차장이 유명한가 봐요. 예. 야, 아마 아줌마 화물이었던가 그럴 건데. 다 신건이고 이제 승용차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예, 승용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승용차를 경매로 싸게 산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차가 경매로 들어갔을 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외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하는 곳에서 다 벌써 업자들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의 차가 싸게 나오면 경매하시면 되고요. 의정부 본원 받습니다. 본원 받고 제가 이쪽 보는 게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한 번씩 고개 돌리는 이유가 어디에요? 아까 거창이죠, 거창. 거창 가보셨어요? 거창 어디나 아세요? 경상남도에서도 거창이나 합천, 함양 갈 기회가 별로 없죠. 대부분 우리
경상남도면은 다들 오른쪽에 많이 사시니까 여기가 좀 내륙이라 그죠? 지리산 쪽으로 해서 무주 밑으로 해서 거창, 합천, 함양 여기 뭐 전두환 그쪽에 아, 음, 아, 고령화의 어떤 뭐 소멸 지역의 대표적인 데가 경상도의 이쪽이죠. 이쪽인데 여기가 좀 오지예요, 확실히. 이름도 무릉리네, 무릉리. 주택, 자, 토지 건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음, 시골은 아무래도 내가 연고가 있어야겠죠? 많이 아니면 진짜 가까운 저희가 있다든지. 근데 이제 어, 시골 지역은 그죠? 어떻게 됐든 내가 연고 없는 데 가서 살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뭔데 이게 6억 천이죠? 거창읍이라 그런가요? 예.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와서 좀 봤습니다. 토지 면적이 131평이고요. 6억이 넘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71평이에요. 예, 보니까는 옛날 한옥, 네, 한옥이 아니라, 어, 이게 지금 귀화를 얹은 것 같죠? 요즘 들어서. 예, 한옥집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가. 예, 지붕만 한옥 모양으로 올린 거고, 어, 예. 뭐가 이렇게, 뭐가 사시는 것 같은데, 예, 저 물병도 있고, 가스통도 있고, 예, 사세요. 자전거 포구나. 근데 상당히 좀 우리가 그 가격이 상업지역인가요? 아유, 참. 자,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강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 내가 이제, 네, 저는, 예, 예, 그죠. 자,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이제 여기 강제 경매라서, 공유물 분할이라서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 되게 보면, 예,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됐는데, 다 신씨. 저는 신씨 싫어요. 아닙니다. 에, 이제 이게 지금 고모가 신주씨 다 여자분들인데 여자분들 맞네. 딸들만 있나? 남자분인가? 예. 결국은 재산을 나누자. 다 예. 나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제일 큰 누나인 것 같고 오형제인 것 같아요. 오형제 오남매인데 이거 이제 제일 막내인 것 같고 예. 이거는 뭐 별거 없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그저 이제 뭐 이제 지금 연세가 50년생이시니까 놔두고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예. 아,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정리했어야죠. 누나들하고 다 돈을 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점유하고 계신 분이 뭐 아들이나 누가 이제 살고 있는 분이 세는 받고 누나나 여동생은 지분만 있고 그러니까 월세가 1200인데 뭔데 월세가 1200이야?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음. 사글세 480, 50. 사글세 기준으로 기인가요? 예. 예. 그죠? 사골세니까 연 사골세니까 연 1200이네. 연 1200이니까 이거를 좀 나눠줬으면 나눠주고 계속 저기 했으면 좀 저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는 안 주고 지분만 되어 있으니까 이씨 어, 이런 경매는 되게 보면 이제 가족이 거기 사는 분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고 또 뭐가 있나요? 오늘 경매가 뭐 거창 합천
자, 일단 뭐 특이한 거 하나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8시 반까지 열심히 할게요. 오늘 녹음은 연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경매 부분에 자, 다 보고 가겠습니다. 예정 물건 뭐가 있나요? 아, 이거는 뭐 지금 다 볼 수가 없겠네. 조회수 랭킹 32. 30일 동안 조회수가 많았던 거. 뭐 아무래도 뭐 서울이 많죠. 다 서울이네. 서울. 이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이죠. 서울 강남 청담동. 청남동에 87억짜리 70억에 나왔습니다. 70억에 나왔는데 가만 있어봐. 이게 저번에 봤던 건가? 예전에 이게 저도 지금 이제 알코올성 치매구나. 예.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6억 7천. 청구 금액이 52억. 청구 금액이 52억이에요. 일단은. 예. 새마을금고에서 60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60억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57억이에요. 그죠? 거래가액이 57억인데 설정이 60억이에요. 2018년도에 건축을 했죠. 2021년도에 뭐예요? 새마을금고에서 60억 설정을 해줬죠. 자기네들은 더 비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7억 5천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60억입니다. 60억으로.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에 뭐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구조예요. 자기네들끼리 가격 매기고, 자기네들끼리 대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몇 억 빌리러 갈 때는 앞에 창구에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저렇게 50억씩 100억씩 뭐 이렇게 빌릴 때는 새마을금고면 이사장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이는 돼야죠. 그래야지 저 먼 데서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아시아신탁, 아시아신탁도 참 재산분할. 강제 경매가 있었네요, 한번. 언제 이게? 2021 타경 1910. 2021 타경 1910. 검색 한번 해봅시다. 2021 타경 1910 맞죠? 그리고 서울. 2022 타경에 2021 타경이었. 청담동 128에 18. 128에 18. 이거 아까 청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되나요? 자, 보세요. 아까 20매덕에 이미 과거에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봤을 때 여러 지금 우여곡절을 해서 지금 87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문은 그럴 거 아니에요. 20억 주고 샀는데 80억 됐다고, 부자 됐다고. 아유, 참. 자기네들끼리 빚내고 자기네들끼리 가격 올리고 그러면서 그냥 은행 돈 빼먹은 거죠, 뭐 계속. 그럼 또 이제 이것이 또 비싸게 팔렸다라는 이유로 또 옆에 또 비싸게 짓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또 연예인들이 가세하면서 또 바람 넣고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엊그저께 전해졌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쁜 놈은 자살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처벌이 나쁘다라는 거 알고서 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쁜 일을 하다가 죽지.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그죠. 일단 가장 큰 건 자살은 외로움이고 외로움이고 내가 그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과오로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예. 그때. 그러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피해를 가한 사람이 내가 진짜 어떤 악의를 가지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피해자가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배우도 그 인물 잘생긴 분들 잘생긴 분 중에 자살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이제 성추행 예 문제 가지고 내 가족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뭐 그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도 그렇지만 예 우리가 그죠. 음 우리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성범죄에서도 보면 앞에 그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하고 그 누구야 저기 충남도지사였던 생각이 안 난다. 누구더라? 안모였나요? 예. 안희정이. 예, 안희정 씨하고.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나이 먹어서 쪽팔렸던 거지. 근데 그분은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안 했죠. 예, 그러면 뭐예요? 누가 인성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은 운동권에서 옛날부터 대권으로 간다라고 그분을 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뭐 평이나 뭐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권리 권 어 그런 거죠. 권 권력에 대한 욕심,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예. 소위 말해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크게? 예. 내가 뭐 실수했고 내가 좀 그렇다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갖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봐요, 저는. 예. 똑같은 그 똑같다고 할 수도 없는데 자살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책임감이 큰 사람이 하는 극단적인 선택인데 외로움이 제일 커요. 외로움이 제일 크고 어 물론 뭐 사람마다 또 성격 차이는 좀 있죠. 자, 자 랭킹도 봤습니다. 예. 예예. 자 최고 매각가가 43억 이에요. 서울에서 43억 이면 비싼 건가요? 예 비싼 거 아니죠.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닌데 지금 입찰자가 4 명이나 됐죠. 32억 짜리인데 43억. 야. 감정가보다 더 나왔어요. 43억에 감정가보다. 감정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가가 높게 평가됐냐, 낮게 평가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머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데? 씨, 아, 미치겠다. 나 참. 아이, 몰라, 씨. 이게, 이 카메라에. 네. 아, 좀 뭐 이상해요. 아, 자, 감정가보다 상가가 상가 건물이 더 높게 낙찰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자, 일단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죠. 예, 이것도 뭐예요? 이런 물건 많다니까 요즘은. 예. 상속이겠죠, 뭐 상속. 그죠? 예, 지분 중 상속이에요. 건물에서 뭐 이제 증여, 증여를 했고 이제 아마 2006년도니까 증여하시고 나서 뭐 돌아가셨겠죠. 그러고 나니까 아, 지분 관계에서 봤을 때 예, 네,
2020 한 2년 동안 재판하다가 이제 끝나서 이제 지금 경매 나온 거죠. 예, 경매 나왔는데 자, 임차보증금 합계가 4억 9천이에요. 4억 9천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그 뭐냐면 전체 가격이 얼마예요? 32억이 6천이니까 그냥 대충 6천과 9천 털어버리고 하게 되면 얼마예요? 4억 예, 28억이죠. 28억. 예, 28억이 좀 안 됩니다. 보증금을 빼면. 예, 보증금 빼면 28억이 좀 안 되는데.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670만 원이에요. 670만 원이면 우리가 한 그 7천이 좀 넘는 거죠? 예, 7천이 넘으니까 여기에서 20배 하게 되면 7호 35, 35억이죠. 예. 35억이니까 지금 아까에서 40억, 35억. 그죠? 43억. 지금 이분이 잘못 계산하신 게, 자, 제가 월세의 5% 계산, 그러니까 월세 기준으로 해서 20배 계산하면 됩니다. 20배. 20배 계산했을 때는, 다시 얼추 보니까, 아까, 저, 연, 네. 아씨, 아까 얼마였어? 월세가, 예, 한 37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월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씨, 그렇게 안 들어와. 예, 월 700 정도니까 연 7,500 정도 예, 월세가 들어오겠죠? 연 7,500 정도의 20배니까 7이 14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아니 잘못 계산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네. 아, 이제 확실히 늙었네. 네, 암산도 안 돼. 우리가 월 670이잖아요. 월 670이니까 여기 11을 곱하면 6,700에다 2니까 1213 그러면 6,830 정도요? 되나요? 예. 한 7천 잡아요, 7천. 아이씨. 7천 잡고, 예, 7천 잡고, 7천에 몇 배라고 그랬어요? 월세 수입에. 20배입니다, 20배. 그럼 14억이에요, 14억. 그죠? 14억입니다. 14억에다가 보증금 하면 20억이에요, 20억. 아까 제가 좀 잘못 계산했어요. 이 상가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20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세 5%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43억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도 안 되는 거죠. 3%가 안 되면 나중에 내가 월세 받아가지고 내 자식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기비를 못 내요. 예, 이거 줬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국가에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건물이 뭐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개인적으로 병원 건물을 짓겠다, 내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뚜렷한 저거에 있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이 월세가 더 이 지금 건물 상태로 봤을 때는 더 빠질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입주한 사람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 경쟁력이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예, 이게 시간으로 두고 봤을 때. 음. 그죠? 연세 연합 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병원이 들어와 있네요, 병원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3억이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죠. 저희 병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병원에 있었던 원장님이 사셨다라고 그러면 굿이죠. 원장님이 샀으면 굿이고, 만약에 병원에 임차를 놓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샀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월세를 올리면 아마 이사 갈 거예요. 세를 빼고, 병원 원장님이. 그럼 밑에 약국도 안 될 테고. 그런데 우리 사이가 의사야. 그러면 뭐 사줄 만도 하지. 끼잖아. 예? 연 5%의 수익이 뭐가 중요해? 3%의 수익이 뭐가 중요해? 딸내미, 외동딸인데, 딸내미가 사달라고 하는데, 그죠? 예. 사위가 의사라는데, 아이씨, 사줘야지, 뭐. 어떻게 해. 나도 돈 있으면 사주겠다. 그죠? 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는 못 사주지만, 예. 아니, 저희 집 딸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신용불량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만 챙기려고 한다고 막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엄마 아빠 거는 다 넣어줄 거야라고 했는데 뭐 아빠 거는 마이너스니까 필요 없고요. 예. 아. 자, 이거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매는 누가 입찰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가격 보고 다니고 자격 싼 거 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경매 열심히 다니잖아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우리 아까 저기 부동산 님께서 저기 뭐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말년이 안 좋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개인은 말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투자하는 사람이거나 증권은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회사를 내가 그 회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중개거래에서 남 A라는 사람한테 싸게 사서 B한테 비싸게 판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같이 또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는 더 어려워지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또 뭐 볼까요? 차량 경매. 차량 경매는 글쎄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저는 권하지 않는데 그 차량 경매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든든한 아들 녀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들은 돈 하나도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공인중개사 강의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들 자격증 따면 그죠? 직무교육 받잖아요. 제가 그 이제 강의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앞에 사람 강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무 강의, 그죠? 그리고 법률 강의 하는데 카메라 지금 요점이 뭐냐면 개업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돈 하나도 두지 마십시오라는 게 그 바닥의 룰이에요. 왜? 그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아니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은 부동산을 사지. 내가 부동산 살 돈이 있어도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 없어요.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고 그 공인중개사 차릴 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기 앞으로 재산 두지 말라고. 공인 부동산 사고 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 배상 책임 들어오게 되면 공제회 들었다고 그래도 뭐 1억인가 2억인가 그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죠. 근데 걔네들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구상권 들어가지. 그리고 민사소송 따로 들어오죠 또. 공제회에서 공제를 2억 해준다고 해서 내가 채무나 책임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소예요. 책임보험 같은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소송 들어온다니까요. 책임이. 이게 크다니까. 이게 중개를 진짜 법적으로 진짜 알고 산다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쉽게 못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소송 많은 동네 같으면 큰일 나요. 소송하다가 작살난다니까. 어설프게 중개했다가. 자, 자동차 경매는 저희 집 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자, 경매 샘플 보기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할까요? 다 할까요? 지금 네 분이나 들어오 계신데 오늘 뭐 하는 게 다예요? 인천 아파트 봅시다. 인천 아파트. 뭐 지방 그래도 서울 쪽 봐야지. 아직 조회수 때문에 제가 지방은 아직까지는 제가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조회수가 지금도 이것도 채팅도 참여자가 적어도 한 3, 40명 돼야 재밌죠. 1대1 채팅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 슈퍼챗 쏘는 분하고 저기 뭐야 회원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댓글 달아도 혹시나 손님일까봐 댓글 달고 막 답변해주고 그래서 장사 처음 시작하면 서비스 주다가 서비스 하다가 망한다니까. 여기에 만약에 진짜 댓글 다시는 분이 우리 부동산님처럼 회원가입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민망하게 슈퍼챗도 5,000원씩이나 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부동산님이 안 계시면 누군가 지금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괜히
예. 저를 놀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제 손님이 아닌 거예요. 예,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업무방임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와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채팅창에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걸러지죠. 예. 회원이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러지죠. 자, 인척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정리니까 혹시 이 녹화분 보시는 분은 처음부터 다시 쭉 보시면 도움이 그래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경매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옥션원에서 제공하는 이 경매 정보 같은 경우는 생략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면 반드시 뭘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처음부터 내역을 쭉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저는 슈퍼챗 태어나서 한 번도 쏜 적 없어요. 예.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건축물 대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연말이니까 또 어차피 팁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뭐냐면 등기부등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90% 정도. 더 알고 싶어. 그러면 A라는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거래사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한 100채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주변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예. 자, 악담이 아닙니다. 예, 100채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우리가 열람으로 하더라도 지금 700원인가요? 800원인가요? 제가 떼본 적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은 제가 안 떼요. 진짜 하기 싫어서. 너무 질렸어 아주. 그래서 항상 부탁을 하는데 100채 정도를 떼봐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 뭐 기본 비용 해서 그냥 1,000원씩 잡읍시다. 10만 원 쓰셔야 돼요. 이 물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100채 정도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고 뭘 알려고 그래요? 내가 10만 원도 안 쓰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보가 처음에 그죠? 이런 거예요. 저도 쌍판 모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두려운 지역이 있어. 전혀 감이 안 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감을 어디서 잡냐면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부터 해서 관련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 다 구합니다. 다 구하고 현장 가보겠지만 그 전에 가장 많이 필수로 들어가는 필수 코스예요. 우리 병원 가면 뭐예요? 혈압제죠. 피 검사하지. 예? 그거 안 하고 나 어제도 했어. 괜찮다. 정상이야. 이 말 들어요? 심지어는 엑스레이 찍죠.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부터 찍잖아. 아니 그냥 삔 거 같은데 그냥 엑스레이 찍잖아. 예?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이 뭐예요? 등기부등본 100개는 띄어봐야 돼. 내가 여기 어제 띄어봤어. 그러면 오늘 안 띄어도 돼. 어차피 뭐 아파트 산 거 뻔하니까. 예? 그런데 한 1년 전에 해봤다 그 동네를 그러면 거기 100개 띄어야 돼요. 100개 띄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뭐하고 할 때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잘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등기부 하나 띄우는데 700원이죠. 700원이면 등기부 띄어서 정리하는 여직원한테 줘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나와서 100개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예? 그럼 거기에서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맡기냐면 외주죠 외주. 등기부등본을 떼돌라고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다 PDF로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죠. 주는데 엑셀로 정리를 해요. 엑셀로. 그거 다 일일이 제가 못 보니까. 근데 보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100개 보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처음 볼 때나 많이 걸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달인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딱 알아야지 뭘 그걸 뭐. 예. 그래서 100개 정도를 보고 그러면 다 거의 다 파악이 돼요. 예. 파악이 되는 거고. 우리 혈압하고 피 검사하고 체온 안 재고서 뭘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보다가 내가 이거 진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안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 동네만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예,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면 뭐 팔으면 돈 되지 이것만 생각하지. 예. 자, 다 봤어요. 오늘 총정리입니다. 오늘 다 봅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은 대박이에요, 대박. 예. 예, 이 배까지 봐요, 배? 예, 다 봐, 씨, 오늘 그냥. 아, 배가 의외로 비싸요. 예, 이름도 안성호. 흔한 이름인데. 6억 2,900인데 8억 7,1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미. 경매 가격보다, 감정 가격보다 높게 낙찰이 됐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사는 거죠. 아는 사람이 사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등기부 현황에서 3억 7,200 들어와 있네요. 3억 7,200 들어왔는데, 8억 7,100에 샀다? 이게 뭘까? 뭘까? 이렇지 않은데. 예, 이렇지 않아요. 이걸까요? 오퍼가 일식 1m 제곱. 이게 포함이 된 걸까요? 제시유에 포함이, 예,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면 오버라서 예, 기회 되면 저도 이제 틈틈이 예,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남양주시 아파트예요. 어제 31명 예, 제일 많이 입찰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를 이게 지금 3억 5천에 나왔죠. 3억 5천에 나왔는데 3억 8,900 3억 2억 7천 3억 5천 90%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보니까 2020년이 아니라 98년도에 승인됐네요. 98년도에 승인됐으면 남양주시에 60m 제곱에 3억. 예.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겠어요? 왜 지금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이게 지금 2000년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아파트값 올랐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격이. 가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3억 5천. 제가 봤을 때는 3억 5천에 좀 평수가 조금 작아요. 평수가 작고 연식이 있어서 3억 5천인데 뭐 입지가 원체 이 정도면은 여기 그래도 좋은 입지가 그래도 뭐 좋다라고 해야죠. 뭐 더 좋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냥 무난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뭐 85%에서 90% 조금 오버된 건 있는데 오버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자, 대구시 아파트입니다. 2억짜리가 600만 원까지 추락했네요. 뭐 요런 걸 갖다가 어그를 끌을까요? 어, 네. 아시고 씨 어차피 뭐 유튜브가 뭐 이걸로 한번 제목을 한번 이걸로 잡아볼까요 오늘은? 뭐 이따가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캡처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참 추운 날, 추운 날 왜 입찰을 했을까 혼자서. 자, 간단하게 봅시다. 대항력이 있죠. 1억 8천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1억 8천에 대항력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1억 8천에 내가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딴 거 없죠? 3억 8천에 미납됐는데 이 사람은 3억 8천에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이 사람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600만 원에 입찰을 하고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낙찰가를 낸다라고 보고요. 자, 이게 지금 3억 8천, 그러니까 2억, 아까 2억 8천에 가치가 있느냐? 18평이죠? 예. 18평, 18평, 1억 8천. 예. 나 98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남양주 거나 대구 거나 그 아파트를 봤을 때 콘크리트 값만 남은 거죠. 콘크리트 값이. 그러니까 거품이 별로 없는 아파트예요. 예.
예, 요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향후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 예, 오르는 일 없어요. 물가 이상으로 절대로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골동품이나 집이나 부동산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들이 사고 싶을 때 오르는 거예요. 돈을 더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생필품, 먹고 사는 문제. 네, 당장. 그런데 예, 그런 거는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죠. 있는 사람들은 생필품에 돈을 더 주지 않아요. 왜? 집에 재고가 많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예, 그죠. 요소수 같은 거 오르면 요소수 사러 가죠. 라면값 오르면 라면 사러 가서 쟁여놓죠. 예, 그게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르려면 이거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나보다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이 물건을. 예, 그런데 98년 된 아파트를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좋아하겠어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 가격입니다. 예. 2000년도 이전의 아파트들은 가성비는 좋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98년도 뭐 2000년도, 예. 가격 대비 가성비는 좋게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실수요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강자도 볼까요? 예, 이분도 뭐, 예, 나름대로 강의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 예. 벌써 뭐 한 10년씩 하신 분들이라. 다들 전문가죠. 예, 전문가고. 어, 다 봤습니다. 8시 35분까지 다 봤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경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채팅창에 계신 분은 출근을 하셨고, 그죠? 네, 경매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